자, 함수 연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간단하니까 간단한 내용 어렵어요. 뒤장 없잖아, 그죠? 예, 금방 끝나니까 빨리 하죠. 자, 다음 그림을 보고 최대 최소의 정리는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했는데 그래프 3개 주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함수는 최소 값은 있는데 최대 값은 없어요. 얘는 둘 다 없죠. 얘는 최대 있고 최소가 없네요. 그쵸? 예, 그런데 최대 혹은 최소가 없다는 말 좀 확실히 납득을 좀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함수에서 이게 제일 커 보이지 않아요? 거의 비어있을 뿐이지, 그지? 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 비어있는 점 바로 왼쪽에 어떤 점이 있는데 이게 최대값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무리 가까운 점을 잡더라도 이 점과 이 점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점이 존재합니다. 실수의 연속성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기에 점점 가까이 갈 수는 있지만 저기 바로 옆에 있는 점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점점이 가까이 가면 극한값이라고 봐야지, 최대값, 즉 최대값은 함수값을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함수값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최대가 없는 겁니다. 정말 최대가 없다는 사실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있는데 안 구하는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예. 그거 좀 주의하시고, 최대 진짜 없는 겁니다. 뭐 어쨌거나 하나는 최소만 있고 하나는 최대 최소가 둘 다 없고 하나는 최대만 있어요. 그러면 최대 최소의 정리가 둘 다 있으려면, 항상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 내용이 바로 최대 최소의 정리인데요. 자, 함수 fx에서 함수 fx가 폐 구간 ab에서 연속이면 fx는 구간에서, 지금 말한 폐구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져야 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원래 수학은 당연한 얘기일수록 증명이 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 최대 최소의 정리의 증명은 교육과정을 벗어납니다. 생략하고요. 예, 증명하지 않겠고 그냥 옳다고 인정하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딱히 우리의 직관과 크게 어긋남이 없잖아요. 그럴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뭔가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그냥 그렇다라고 납득하시면 되고, 주의하실 점은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고 해서 이 함수를 구간 내에서, 폐구간 내에서 연속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 발레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대값과 폐구간 내에서라고 할까요? 예. 폐구간 AB에서 fx가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더라도 fx를 폐구간 AB에서 연속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고요. 연속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말은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일 수도 있는데 항상 연속이라고 결론을 지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불연속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발레가 되는 그래프 그냥 아무거나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이렇게요. 예. 여기가 이제 뭐 a, fa고, 여기가 이걸 뺄까요? 그러네요. 그냥 최대값 최소값 존재하더라도 써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런 경우도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죄송합니다. 예. 최대값 최소값 존재하더라도 fx를 구간 내에서, 이 구간을 폐구간 한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구간 내에서 fx가 최대값 최소값 존재하더라도 fx를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해야 밑에 것도 설명이 될 것 같아서요. b, f, b라고 쓸 수는 없겠죠. 그냥 x는 b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긴 함수값이 정의 안 되니까요. 그냥 x는 b라고 써야겠죠. 그래서 여기 y는 fx라는 함수가 있으면 눈에 보이시잖아요. 여기 뭐가 있어요? 최대값이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죠? 최소값이 있어요. 그런데 b에서 이 함수는 불연속이죠. 그렇죠? 예. 선생님 그럼 양 끝에 값이 들어가면서 불연속인 것도 해주세요. 할 수 있죠. 예. a, fa 여기 있다고 하고요. 얘가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함수값이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끊어져 가지고요. 예.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에 b, fp가 있다고 합시다. 얘가 지금 y는 fx라고 하면 얘가 지금 최대값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얘가 지금 최소값이 되고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지만 이 함수는 불연속이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최대와 최소가 있다고 해서 함수를 연속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사이값의 정리입니다. 사이값 정리는 나중에 이제 그 미분단원에서 평균값의 정리라는 게 나오는데 이 두 개를 혼동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건 함수의 연속에서 나오는 정리이기 때문에 연속 조건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리예요. 이것도 사실 뭐 증명은 하지 않고 그냥 인정하고 활용하는 정리인데, 한번 볼게요. 이걸 글자를 먼저 적으면 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먼저 그리고 나서 그걸 글자로 적을게요. 문제하고 좀 거꾸로 할게요. 알겠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뭐 함수는 사실 어디 있어도 상관없지만 그냥 편의상 일사분면에 있게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게요. 함수의 시작점만 이 정도 하고 끝점만 이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네.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FA, 여기가 FB고요. 여기 y는 k라는 상수함수를 긋는데 왜 긋냐면, 자, 여러분들은 이 a, fa하고 b, fp를 지나면서 연속인 함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 y는 k를 안 만날 수 있을까요? 무조건 한 번은 만나게 되지 않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이어도 보여요. 만나잖아요. 그죠? 예. 선생님 이렇게 피해가면 안 될까요? 이런 거 안 돼요. 상수함수는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예. 선생님 이게 넘어가면 안 될까요? 이거 안 됩니다. 아시겠죠?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고요. 예. 실제로는 함수를 좀 자유롭게 그리게 되면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할지라도 얘가 최소한 한 번은 만나게 되죠. 그렇지 않나요? 이거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죠.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최소한 한 개 있다라는 게 이 사이값 정리의 내용이니까 이걸 글로 옮기면 사이값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을 기억하신 다음에 이 그림을 글자로 제가 옮겨 볼게요. 납득하는 거 보세요. 자, 사이값 정리는 함수 fx가 폐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지금 보시면 FA와 FB의 값이 다르잖아요. 왜 달라야 되냐면, 그래야 여기 사이값이라는 게 함수값 y의 값인데요. 예. FA와 FB 사이의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둘이 달라야만 사이에 어떤 값을 정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FA와 FB 사이에 임의의 값 K에 대하여 FC는 K 인 C가 개구간 AB 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여러분들 뭐 교과서나 교재들 보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딱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 C가 존재한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C가 A와 B 사이에 있다는 것 또한 중요한 거예요. 개구간 내에 존재한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최소 한 개란 뜻이에요. 예.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걸 지나간다 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연속함수가 y는 k를 지나지 않고 a와 b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이값 정리 자체도 물론 의미가 있는 정리지만 이걸 적당히 비틀면 방정식의 실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정식의 실근의 존재를 왜 확인하냐? 그냥 근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까지는 근의 공식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근을 구하지만 3차 이상의 다항 방정식의 근을 무조건 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선생님 저 고등수학 상에서 3차 방정식의 근도 구했고 4차 방정식의 근도 구했는데요. 그거는 구하는 연습을 시키려고 1차 인수 혹은 뭐 2차 인수를 갖는, 즉 우리가 인수분해 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만 물어봤기 때문이고요. 그런 게 불가능한 문제를 물어보면 해를 구할 수 없게 됩니다. 해를 구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관찰하는 게 이제 수학투의 진짜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함수를 그리다 보면 x축을 어디에서 통과하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x절편을. 그런데 y에 0 넣어서 방정식을 풀면 풀어서 나오면 상관없는데 그 방정식이 만약에 안 풀려요. 안 풀리면 안 만난다고 볼 거예요? 아니죠. 어딘가에서 만나겠죠. 어딘가에서 만날 거니까 어느 지점에서 만나는지를 정확한 값은 아니어도 뭐 3과 4 사이에 있다는 둥, 4와 5 사이에 있다는 둥, 이렇게 범위로라도 추정을 하려고 사이값 정리를 활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활용하냐면 얘가 y는 k니까 0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얘가 0이라고 해봐요. 그럼 여기가 x축인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실근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얘랑 얘는 부호가 다르게 되는 거거든요. 요 내용을 이용해서 만든 정리예요. 사이값 정리의 이제 변형, 활용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다 얘기해 볼게요. 자, 함수 fx가 사이값 정리니까 폐구간 AB에서 연속인 건 맞고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FA와 FP의 부호가 다르다고 했죠? 그러면 곱이 음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이러면 FA와 FP는 절대 같을 수 없거든요. 그럼 사이값 존재하고 그 사이값은 하나가 양이고 하나가 음이고 반대로 하나가 음이고 하나가 양이기 때문에 그 사이값 중에 하나를 뭘 고를 수 있는 거예요? 0을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 fx는 0. 아까 fc는 k였는데 c 대신 x를 넣은 거고 k 대신 0을 집어넣은 거예요. 예. 은 a와 b 사이에 개구간 a, b 내라는 얘기죠.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런 얘기고, 나중에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리고 싶을 때 x절편이 안 구해지는 거예요. 안 구해져도 어디와 어디 사이에 지나간다 정도를 알면 그래도 안 구해진 것보다는 정확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값 정리를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볼까요? 4차 방정식 나와 있는데 보통 이러면 뭐라고 배웠어요? 얘 플러스 마이너스 얘 약수. 어차피 1이니까 1이나 마이너스를 백날 넣어봐요. 안 나오잖아요. 그죠? 0이 안 돼요. 그러면 인수분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근이 없냐? 아니요. 근이 있다는 걸 사이값 정리로 보일 거예요. 자, fx를 x의 4제곱 더하기 x의 3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폐구간 AB에서 연속이잖아요. 그쵸? 예. 폐구간 1, 3에서 연속이잖아요. 얘는 1, 3에서 연속이죠. 왜 1, 3을 썼냐면 저 위에서 개구간이 1, 3이잖아요. 예.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당연히 이 구간에서 연속입니다. 자, F1을 구해보면 얼마 나오냐면 얼마니? 마이너스 6? 예. 음이죠. F3을 구해보잖아요. 그럼 81 더하기 27 마이너스 27 더하기 1이니까 뭐 82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양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하나가 음이고 하나가 양이니까 그림으로 생각해보면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1, 마이너스 6 지나야 되고 3, 82 지나야 되는데 이 점과 이 점 사이를 연결할 때 x축을 통과하지 않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아, 그러니까 근이 있다 이런 얘기인 거고 충분히 이런 거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사이값의 정리에 의해서 방정식 fx는 0은 개구간 1, 3 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두 개 가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두 개 가질 수도 있어요. 이 사이에서. 그거 알 수가 없는 건데 구간을 더 좁혀보면 돼요. 2도 넣어보고 뭐 더 작은 값도 넣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하나다 혹은 두 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프 해석에 좀 도움을 주는 도구로 좀 사용되게 되고요. x sin x는 코사인 x다. x가 없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x가 있어도 어떻게 되지를 않잖아요. 예. 얘도 그래프 그릴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fx를 x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라고 해볼게요. 아까 sin x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했죠. 코사인도 마찬가지고 x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것들을 곱해서 뺀 거니까 얘 역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죠. 그럼 얘도 폐구간 0, 1에서 연속이거든요. 그쵸? 예. 그러면 f0을 구해봐요. f0을 구해보면 코사인 0이 1이니까 마이너스 1, 코사인 0이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예. 음수네요. f2를 구해볼게요. 1을 구해보면 사인 1 마이너스 코사인 1인데 이게 양수임을 판정 못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수학 1을 배웠는데 판정 못하면 되겠나? 수학 1에서 우리가 뭘 했었냐면 삼각함수의 정의에 따르면 단위형 그린 거죠 제가. 예. 자, 여기가 지금 y는 x라는 지점인데요. 이 y는 x라는 지점은 이 지점에서 사인 값하고 코사인 값이 같잖아요. 이때 각이 얼마예요? 4분의 파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코사인 4분의 파이와 사인 4분의 파이는 같단 말인데 4분의 파이는 4분의 3.14 이러고 뭐 이러니까 1보다 큰 값이에요, 작은 값이에요? 1보다 작은 값이죠. 그러면 각의 크기가 1이라고 하면 뭐 정확한 위치는 아니어도 어쨌거나 4분의 파이보다는 위쪽에 존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 라디안이라는 각은 이만큼을 1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럼 이 점은 y는 x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y절표가 더 크잖아요. y절표가 사인 값이고 x절표가 코사인 값이니까 그럼 사인 1은 코사인 1보다 큰 상황인 거죠. 납득하시겠죠? 예. 그래서 저게 양수다라는 걸 수학 1을 배운 학생이면 충분히 판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사이값의 정의에 의하여 fx는 0은 개구간 0, 1대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습니다. 이 사이값 정의는 나중에 미적분에서 그래프를 해석할 때까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값 정의를 아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얘는 지금 뭐냐면 사이값 정의를 이제 우리가 써보면 얘는 사실 인수분해 되는 애예요. 예. 인수분해 딱 봐도 되잖아요, 그죠? 예. 근이 있지 않아요? 뭐하고 뭐예요? 2분의 1하고 1하고. 그럼 0과 2 사이에 무려 2개의 근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무지성으로 사이값의 정의를 쓰다 보면 제가 fx를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얘는 다항함수니까 당연히 폐구간 0, 2에서 연속이잖아요. 자, f0을 구했어요. f0을 구하니까 1이군. 1 양수네. 자, f2를 구했어요. 3이죠. 양수네. 아까 하나 양수면 하나 음수야 근이 있다고 그랬는데 둘 다 양수니까 근이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면 삐빅 틀린다는 얘기죠. 예. fx는 0에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갖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사이값의 정리는 부호가 다르면 근이 있다라고 말했을 뿐이고 부호가 같으면 어떻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호가 달라야만 근이 있다고 했지 부호가 같으면 아무 말 안 했으니까 부호가 다르면 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근을 직접 구할 수 있겠잖아요. 그죠? 예. 2x의 제곱 일부러 근을 구할 수 있는 걸 넣어준 거고요. 얘를 인수분해 보시면 2x-1 x-1 이렇게 될 거니까요. 예, x는 2분의 1하고 1이 나오는데 이거 둘 다 어디에 있어요? 저 구간 0과 2 사이에 있잖아요. 무려 두 개의 근을 갖고 있는 아이를 근이 없다고 잘못 판단할 뻔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부호가 다른 경우에만 하는 거고 그럼 같으면 선생님 어떻게 하는 거? 같으면 해를 직접 구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해를 못 구하는데 같으면 어떻게 하죠? 해를 못 구하는데 부호 같으면 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럼 근이 꼭 있다고 했는데 왜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라고 하면 아니요, 확인됩니다. 구간 좁히면 돼요. 구간을 더 좁게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구간을 넓히면 안 되지만 좁히면 돼요. 근데 뭐 언제까지 좁히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도 적당한 상황을 물어보지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물어보고 하진 않으니까 실근을 구해서 판정하고 부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지 않으면 이제 뭐 판정할 수 없다. 아니면 우연찮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건 실근의 존재를 안다는 거니까 크게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해를 직접 구하셔야 한다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부호가 다를 때 근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부호가 다를 때만 사이값 정리에 활용을 하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연속의 내용이 다 끝나거든요. 예, 문제 푸시는데 큰 지장 없을 거고 아마 합성함수의 극한 구하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저랑 문제 풀면서 같이 보면 되니까요. 혹시 좀 어려운 친구들은 저한테 와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